자, 기업 전략입니다. 세 번째 기업 전략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략 수립은 이제 현황 분석, 전략 방향 수립, 경영 전략 수립, 실행 계획 단계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이 이제 ISP는 아닌데요. ISP랑 유사하죠. 그래서 현황 분석을 하죠.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똑같습니다. 전략 방향 수립. 전략 방향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전략적 위치, 전략 방향, 비전, 뭐 이런 걸 수립을 합니다. 경영 전략 수립을 하고,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 그다음에 실행 계획, 이런 거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경영 부분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IT 시스템이 조금 들어가면 이제 IS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ISP를 하기 전에 경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P에서 이제 그 정보 시스템 부분 분석하는 거를 추가하면 이제 될 듯 싶어요. 자, 네, 그렇습니다. 기업 비전입니다. 기업 비전은 경영 이념 및 창업 이념을 기초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 목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왼쪽에 보시면은 기업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미래에 우측에 보면 미래 상태 비전이죠.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의지, 그런 비전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전이라는 게 이제 과연 무엇이냐?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전은 그 우리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죠. 방향성, 목표, 그걸 의미해요. 그게 이제 어떤 방향이냐? 아, 그, 뭐, 저는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거창한데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형이상학적인 방향이다. 좀 거창하죠. 기업이 나가야 될 형이상학적인 방향이다. 네, 좀 거창합니다. 어지간 그렇습니다. 자, 비전 수립 배경입니다. 그 비전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 어떨 때 비전 수립을 하느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외부 환경 변화, 회사 변화, 경영적 일체, 부실한 비전, 인수합병 이럴 때 비전 수립을 한다는 거죠. 외부 환경 변화, 기업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현재 비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변화, 회사가 이제 확연히 이제 뭔가 바뀔 때, 뭐, 아, 취급하는 물품이 확연히 바뀔 때 이제 비전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 교체, 최고 경영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오실 때는 비전을 항상 변경을 하죠. 자신의 경영처를 가시하기 위해서 비전을 경영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죠. 예, 이럴 때 이제 비전을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너무 부실할 경우에 이제 변경을 한다는 거죠. 인수합병, 기업이 인수합병, 뭐 이럴 때 이제 당연히 비전을 변경을 수립을 할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잦은 비전 변경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작게 비전을 변경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비전 수립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비전 수립 절차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비전을 진단을 하고, 비전을 벤치마킹하고, 비전 체계 테마를 설정하고, 비전 워크샵, 비전 기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비전 진단, 현재 비전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현재 비전의 문제점을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비전 벤치마킹. 비전 벤치마킹은 이제 다른 회사의 이제 최우수 사례 또는 선진 사례를 수집을 해서 아,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비전, 미션 이런 거를 이제 했는지 그런 거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체계 테마 설정, 비전 기술서의 하위 항목을 정의하고 이제 창의력과 혁신 사례를 통한
각종 테마를 파악하고 테마를 선택하고 정리를 합니다. 비전 워크샵, 일정 워크샵, 직원 워크샵, 팀 워크샵,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또 다수의 비전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 도출된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비전 교육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절차로 비전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의 영향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전을 작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갖다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이제 비전인데요. 비전 기술서, 미션 기술서, 핵심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왼쪽에 보면은 외부 환경 분석, 네, 오른쪽에 보면은 내부 환경 분석. 그다음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최우수 사례나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의지죠. 기업의 의지를 통해서 경영진의 의지 이런 걸 인해서 비전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전의 개척 및 구성 요소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비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미션, 전략, 가치, 행동 과제 이제 이렇게 따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기업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업 역량, 비즈니스 도메인 이렇게인데 사실은 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이 될 것인가? 비전은 이제 우리 회사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핵심 업무죠. 뭘 해야 되는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조직의 임무, 미션인데요. 그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비전은 이제 하고 되고 싶은 것, 미션은 해야 하는 것. 전략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입니다. 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전략이죠. 그다음에 가치, 조직의 핵심 가치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네, 행동 과제. 뭐 여기까지는 가치까지는 뭐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전략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과제까지가 이제 비전의 계측 및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비전 무엇이 될 것인가, 비전 수립이나 그 다음에 미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전략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잘 알죠.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좋은 얘기를 했죠. 고양이 목에다 방울 걸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하냐? 그, 어떻게 하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어, 굉장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의 전략입니다. SBU 전략입니다. 스트라테지, 비즈니스 유니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테지는 이제 기업 수준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아, 큰 단위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략 이거는 사업부 단위 수준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 전략 이거는 제품이나 브랜드 수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기업 전략이다. SBU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수준 전략, 사업 단위 전략, 제품 브랜드, 유니트 단위 전략 이게 이제 계층적인 기업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SBU 전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전략 계층은 이제 조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사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 SB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사적으로는 코퍼레이트 스트라테지, 전사적으로 참여할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진입 전략, 성장 전략, 퇴출 전략 등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제 경영을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하기 시작했을 때 전략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그 성장하고 이런 것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퇴출 전략이라고 했죠. 이제 퇴출 전략, 퇴출 전략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전략,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가 스마트폰 그 시장을 철수를 하면서 LG가 갖고 있던 특허 이런 거 이제 다 다른 데다 이제 다 팔아먹었죠. 이제 다 팔아먹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퇴출 전략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략 어떻게 성장할 경쟁할까? 아, 개발 사업부 내에서 더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수행하는 전략, 경쟁 전략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기능 전략, 업무 효율화 방법 뭐 이렇게 돼 있죠. 유니트 단위죠. 굉장히 작은 조직, 기능별 조직에서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사실 기능별 조직이 다 합쳐서 사업 전략이 되고 사업 전략이 다 합쳐서 전사 전략이 될 거예요. 될 건데 이제 그거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 계층별 전략 종류입니다. 전사 전략에는 포트폴리오 전략, 진입 전략, 성장 전략, 퇴출 전략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 내 전략 사업 단위,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후에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입 전략은 인수합병이라든지 내부 사업화, 합작 투자 등 어떤 사업에 진입을 할 때 쓸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겠습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단일 사업에 집중을 하든지 수직적 통합 전략,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전방 통합은 이제 공급자랑 통합을 하는 거고, 후방 통합은 그 고객이랑 통합을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 수직 통합의 단점을 극복을 하는 거죠. 다각화 전략, 전략적 제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출 전략인데요. 그 퇴출 전략, 이제 그만두는 거죠. 사업 철수하는 거죠. 투자 환수 전략, 투자했던 돈을 뽑아내야죠. 청산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수준 전략, 본원적 전략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석 기법은 이제 파이버버스 방금 전에 배웠고요. 원가 우위 전략,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로 제품을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디자인, 신뢰성, 서비스 제공 등 고객에게 차별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차별화가 됐을 때 고객에게 집중을 하겠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갤럭시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그 애플 거를 많이 베껴가지고 카피캣이라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베껴가지고 어느 수준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창조성이 발현되는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차별화 전략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삼성전자에 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이제 애플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친구인데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애플에 막 따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봤죠.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만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스마트폰을 제작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팀을 나눴대요. 팀을 나눠가지고 팀끼리 경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더 잘 만들면은 더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팀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팀들이 이제 열심히 베끼고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사실 어떤 거를 따라가는 거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이제 일로 매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군인 정신이랑 비슷한 건데요. 군인 정신은 그렇잖아요. 목표 딱 정해놓고 해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잘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군인 정신 이후에 목표를 벗어나는 넘어서는 뛰어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때는 군인 정신이 아니라 이제 아, 독창적인 정신,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목표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군인 정신으로는 안 되고 이제 창의성 이게 이제 차별화랑 비슷한 건데 어떤 창의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삼성전자까지 얘기 나오게 되는데 좌우지간 차별화 전략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본원적인 전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특정 시장에 집중해서 원가 위험에 차별화를 하는 것이 이제 차별화 전략 중에 택이라는 공략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집중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수준 전략. 이제 요거는 이제 마케팅 전략, 재무 전략, 구매 전략, 뭐 이런 자원에 기반해서 이제 하는 이제 전략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현재 상태, 왼쪽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미래 상태, 추진 전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왼쪽이 이제 현재 상태 에지 유즈 모델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명, 미션도 있고, 뭐 비전, 옛날 비전도 있겠죠. 사명, 기본 이념, 조력자, 방해자,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상태로 가려면 미래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 성과지표, 뭐 이런 걸 이제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사업과제, 활동, 이런 걸로 해서, 어, 미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략,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 쪽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게 다 경영 쪽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어떤 경영에서도 이제 이게 사실은, 비전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사실 보면 어떤 정신적인 거잖아요. 어떤 되고 싶은 것. 이게 사실 모호하잖아요. 경영도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보면은. 아까도 제가 했다시피 형이상학적인 목표라고 그랬죠. 형이상학적인 목표는 사실 정신적인 게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한 게 사실은 어떤 그런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또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 결국에는 뭐 비슷비슷해요. 네, 네.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 사슬 모델과 아이템입니다. 아까 그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좀 설명을 해줬었죠. 본원적인 활동, 지원 활동 이렇게 가치 사슬입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은 기업의 궁극적인 방향성 가지는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조직 구조를 구성한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아까 다시피 본원적 활동 가치 사슬, 본원적 활동에 대한 아, 뭐 기업의 비즈니스는 기획 디자인, 제조 운영, 영업 서비스 순위로 진행되면서 연결되는데 이것을 가치 사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 가치 사실을 이제 크게 요즘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기업은 어떤 물건이 입고되고 생산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이제 판매되고 서비스되는 그런 것이고 지원 활동은 기업 인프라, 인사관리, 기술개발, 구매활동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기업은 이제 뭔가 물건을 제조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제조기업에 대한 가치 사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제조기업인 경우는 입고부터 생산, 출고까지 IT와 접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해결해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이 비즈니스 기업은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을 전부 IT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어, 사실 IT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활동, 본원적인 활동하고 지원 활동을 분류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치사슬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가치사슬 활동에 접목되는 수준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IT화하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본원적 활동, 그 지원 활동으로 이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완전 전자상거래 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IT화를 어떻게 잘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시각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치사슬 모델과 IT인데요. IT가 이제 옛날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IT가 없이 이제 기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T가 초기에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IT 시스템으로 하면은 기업 경영이 굉장히 효율적이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IT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입을 해보니까 그 현실하고 이제 괴리가 좀 있겠죠. IT 시스템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자마자 그 효과성이 좋은 도움을 못 받았어요. 도움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이제 돈만 잡아먹는 부서다. IT 부서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어요. 아주 많이 팽배했어요. 돈만 잡아먹는 부서, 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부서,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IT 시스템이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는 같기도 하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이게 뭐 계륵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랬는데 그게 한 10년 이상, 뭐 15년 막 그렇게 시달렸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역량이 좀 쌓이고 IT 시스템이 이제 점점 조금씩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IT 시스템이 없이는 경영 전략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IT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즉각 이렇게 결과물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개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기업이랑 IT랑. 네, 그런 게 이제 현재 IT 시스템의 현재 위치입니다. 비즈니스와 이제 IT의 전략적 연계인데요. 그 비즈니스 전략, 회사는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 중요하죠. 비즈니스 전략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및 자원, 프로세스를 이제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IT 시스템이 그 요즘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기업 큰 회사가 되려면은 뭐 아주 뭐 구멍가게도 뭐 요즘 IT가 없으면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자우지간 IT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T 시스템이 기업 비즈니스를 도와줘야 되겠죠. IT가 기업을 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IT도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IT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IT 조직 및 지원, 뭐 프로세스 그런 걸 이제 잘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코퍼레이트라고도 하고 뭐 엔터프라이즈 코퍼레이트라고도 하는데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잘 먹여 살릴 것인가 이제 거버넌스 통솔을 하는 거죠. 그 기업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IT 쪽에 IT 거버넌스라는 게 있어요. IT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 그럼 IT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기업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IT 자원을 잘 경영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IT 자원을 잘 경영을 하는 거다. 그런 게 이제 IT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IT 경영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요. 그 IT 비즈니스는 뭐 이렇게 기업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IT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조직도 있겠죠. 조직 프로세스, 조직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IT 시스템. 근데 IT 시스템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CIO 경영에까지 이제 IT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상이 올라갔죠. IT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IT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 결국엔 기업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IT 시스템을 잘 경영을 하는 거다. 그게 이제 IT 거버넌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IT 통솔, 뭐 IT 지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좀 와닿지가 않죠. 근데 IT 경영이다. IT 시스템 전반을 경영을 하는 거다. 무엇을 위해서? 기업 경영을 위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비즈니스 생태계, IT 비즈니스와 같은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아, 미국 가트너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기술이나 어떤 사상이 처음에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기가 폭발해요. 인기 있는 것들은 인기가 쭉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수준이 뭐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쭉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뭐 생각보다 별로네. 쭉 떨어져. 그러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시 이제 살아남아서 오른쪽으로 쭉 유지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밸런스 코어 카드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그 경영 기법입니다. 그 기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폭발했어요. 2000년도 말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시스템 밸런스 코어 카드 그 구축하는 시스템을 뭐 전부 다 구축했어요. 다 구축해가지고 어, 미친 듯이 구축을 했죠. 구축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맞더라. 뭐 도움은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아마 지금은 중간쯤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이 폭발적으로 그 인기가 증가했다가 쭉 떨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느냐를 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에 따라서 그 기술을 채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기술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기술 선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가트너의 이제 하이퍼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뒤져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캐즘 이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고객의 반응을 이제 보는 건데요. 신기술을 도입할 때 고객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신기술 도입 시, 이 신기술 도입하면 초기 시장, 주류 시장, 말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캐즘이라는 게 있어요. 캐즘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건 뭐냐면 초기에는 혁신 수용자, 아까 기술이 나왔죠? 혁신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각 수용자. 성각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인기가.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푹 떨어져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이. 그게 이제 캐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런 기술을 수용했다가 이 기술이 없어져 버리면 인기 완전히 하락해 버리면 폭망한다는 거예요. 폭삭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즘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즘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전기 다소, 후기 수용자, 지각 수용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고객의 인기가, 고객이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봐서 혹시 캐즈밍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된다. 요 캐즘 근처에서 하면 안 되겠죠. 예, 캐즘 근처에서 하면 안 되고 캐즘을 뛰어넘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전략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전 그런 전략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캐즘 이론이 되겠습니다. IT 시스템이 이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IT 비즈니스는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비즈니스는 콘텐츠 패러다임, 플랫폼 패러다임, 네트워크 패러다임, 디바이스 패러다임, 보안 패러다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 많이 얘기하는 거죠. CPND. 여기 보면 C, P, N, 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콘텐츠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고객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콘텐츠가 훌륭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고객이 이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플랫폼으로 이제 모바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트워크도 돼야 되고, 디바이스, 보안, 이런 게 이제 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에 도움되는 이제 IT 비즈니스를 위한 IT 자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IT 자원에는 맨 밑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보안이 있고, 하드웨어, 데이터, 응용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 시스템은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이고요. 정보 시스템적인 측면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인력, 조직이 필요하고,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물론 이제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IT 비즈니스용 IT 자원은 크게 이제 정보 시스템 관점으로 이렇다는 거고, 조직이나 프로세스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IT 자원의 역할은 이제 효율성 향상, 경영 지원, 고객 서비스, 신규 비즈니스, 비즈니스 확산 이런 거 생산 효율성을 증대를 시키는 거죠. 네,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서 IT 비즈니스가 있다, IT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 가치입니다. 고객 가치를 말하기 전에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매출 증대만을 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그냥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 가치라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은 당신 걸 위해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사가시든지 아니면은 원하시는 거 찾아서 다른 거 사가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그게 통했죠. 그런데 고객들이 이제 물건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눈높이 높아지고 그걸 이제 계속 기업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단순히 매출이 증대가 됐었는데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씩 이게 매출이 떨어지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지? 이제 조사를 해보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줘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고객 가치는 뭔가를 희생을 해서 얻는 것이 더 크다. 효용성이. 그게 이제 고객 가치라는 거죠. 고객 가치가 높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해주고 충성스러운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 매출 증대 이상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객 가치 실현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제 볼 수 있던 것이 옛날에 이제 아이폰이 초창기 시절에 굉장히 아이폰을 충성스러운 고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나오면 이제 계속 사고 이제 그렇게 된 그런 게 이제 충성스러운 고객이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 갤럭시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장을 뭐 이렇게 양분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충성스러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요즘에는 기업의 목표가 됐어요. 옛날에는 단순히 매출 증대인데 지금은 고객 가치 창출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1980년대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기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80년대는 이제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원가 누락 절감, 공급자 중심의 경영이었죠. 매출 증대, 뭐 이런 거. 뭐, 안이한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면 이제 쉽게 이제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고객 중심 경영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고객들이 이제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공급자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중심 경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이제 고객 가치 창출 활동인데요. 기업 구성의 필요 조건은 기업은 이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고객이 이제 외부 고객만 있는 게 아니고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종업원이 또 필요하죠. 근데 이 종업원도 사실은 광의 의미는 이제 고객이라고 보는 거죠. 외부에 있는 고객만 고객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광의 의미로 고객이다. 그래서 이제 광의 고객은 기업의 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업체 기업을 거래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한테 이제 돈을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거기서 얻는 효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영 목표의 변화인데요. 경영 목표는 이제 고객 만족 경영. 그러니까 예전에 매출 증대 그냥 단순 그거였다가 고객 만족 경영,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창조 경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가치 경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고객 가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효용성 빼기 희생입니다. 효용이라는 건 품질 및 서비스 성능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희생은 금전적 대가, 시간 투입 등 기회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고객 가치라는 게 뭐냐? 서비스라는 게 이제 또 나오는데요. 서비스를 조금 더 배워볼게요. 서비스, 고객을 한테 서비스 잘해야지 뭐 고객이 돈을 내니까. 서비스라는 건 뭐냐?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농구를 제공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특히 장사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 순항어는 봉사, 접대. 서비스 정신이 왕성하다. 장사에서 값을 감해주든지 덤을 붙여주든지 하여 고객에게 이익을 베푸는 거다. 네, 그게 이제 서비스 정의는 간단하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 그 가치가 돈이 됐든지 어떤 정신적인 것 됐든지 뭔가를 자기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원의료학 기입학서의 고객 만족 모형인데요. 이 부분은 어, 동영상 강의로 강의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고 직접 대면 강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